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항무사 대민이 자 세도 정치 시작해 보도록 할게. 세도 정치가 를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 19세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했는가? 후퇴했어. 몰락했어. 바로 누구 때문에? 왕의 외척 가문 때문에. 그 왕의 외척 가문들이 호조, 선해청 등등 주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비변사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야. 고위직만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지. 이들 매관매직, 과거제불란. 결국엔 수령들은 관직을 샀으니까 이제 본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수탈을 많이 했지.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백성들 당시에 세금 마을 단위의 총액으로 거쳐졌는데 총액이 거쳐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또 걷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지. 농민봉기 안 나올 수가 없겠지. 전염병이 창궐했고 쌀이 폭등했던 쌀 가격이 특히 쌀을 특정 상인이 독점했던 도고 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경화 사족들, 그나마 경기도 주변에 있는 사족들이 현실 개혁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당시 19세기 때는 그 의지가 상실된 상태였고 고증학, 경전에 대한 해석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 중앙과 지방의 연계도 단절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거의 볼 수 없었던 시대가 19세기라 얘기할 수 있겠어. 이제 본격적으로 순조, 헌종, 철종, 왕조사 중심으로 볼 텐데 먼저 순조부터 보자고. 순조, 정조의 아들이야. 안동 김씨 바로 순원 왕후와 혼인하였고 그의 아들이 바로 효명세자였지. 근데 순조 초에는 바로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 정순왕후는 사도세자 죽음이 정당하다 봤던 벽파 세력이었지. 벽파. 정조 때 등용되지 않았었잖아. 정조 매우 싫어하지. 정조가 만들었던 기구들, 권력 기반들 다 약화시키지. 장룡령 없애버렸고 규장각 약화시켜버렸고 훈련도감을 통해서 이 벽파 세력들이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정조 세력들 남인이 많았고 남인 중에 천주교 신자도 많았던 거지. 천주교 박해를 했던 건데 사실상 정조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 신유 박해라고 할 수 있겠지. 정약용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처형. 이건 나중에 사회사 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정순왕후가 죽은 다음에는 순조의 외척, 바로 부인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외척 가문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했어. 다행히도 김조수는 정조 때 십하 정권이어서 천주교 탄압은 많이 완화했다 볼 수 있어. 하지만 이후에는 바로 왕권을 약화시키고 바로 세도가만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순조는 아들한테 대리청정을 맡겼어. 효명세자한테. 효명세자는 인사등용에 있어서 좀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사망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어. 그리고 연경당이라는 건물을 만드는 것까지 효명세자의 정책으로 기억하면 되겠고, 순조 때에는 정조가 추진했던 공노비 해방 사업이 추진되었어. 그리고 순조 때 본격적으로 민중봉기, 농민봉기, 홍경레이난이 일어났었고 또 이때 일본은 통신사를 중단시켰다 볼 수 있겠어. 그 다음 내용 헌종과 철종 되겠네. 바로 효명세자와 풍양조씨 바로 신정왕후라고 있는데 그자의 아들이 헌종 되겠어. 헌종 어머니가 풍양조씨 세력이지. 그 풍양조는 또 안타깝게도 벽파 정권이었어. 벽파 정권은 천주교 탄압을 강화하지. 기회박해, 병호박해 같은 천주교 탄압이 또 나타났다는 것도 확인해 두도록 하고. 그런데 이 헌종은 안동김씨 세력과 혼인하긴 했지만 후사를 잊지 못했어. 그래서 강화도에 있었던 강화도령 바로 사도세자의 후손으로 보여져.
자, 왕족 강화도령 철종을 왕위로 올렸어. 자, 그런데 당시 헌종의 외척 가문이 안동김이었잖아. 그 안동김이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전국적인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도 이때 철종 때 볼 수 있었어. 그 밖에 서울 통청, 서울들의 차별을 이제 제도적으로 없애고자 했던 정책이라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최재우라는 사람이 경주 중심으로 동학을 만든 것도 살짝 철종 때로 기억해두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봤고 그 밑에 바로 통신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자, 통신사는 외란 이후에 파견되었었지. 먼저 포로 송환을 위해서 파견된 회담견 세안사 사명대사였지. 사명대사가 대표적인 회담견 세안사로 파견되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회담견 세안사가 이름을 통신사로 바꾸게 된 거야. 자, 통신사 파견 선조 때부터 하게 되었고 광해군 때는 공식적인 일본과의 국교 재개지 기후약조 맺게 되었어. 자, 순조 때까지 12차례 바로 통신사 파견되었다 볼 수 있는데 이건 막부가 교체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었고 경제 무역보다는 문화 외교 사절단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 우리는 한양에서 충주, 동래, 에도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반면 일본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동래까지만 입국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관련된 문헌 해유록과 해사일기. 해를 기억하자. 해, 바다지. 바다 건너갔던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해유록, 해사일기, 통신사 관련된 기록물들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꼭 알아두자. 자, 18세기 때쯤에는 일본이 자국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바로 자, 국학운동이 활성화되었어. 그 과정에서 통신사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받고 통신사가 19세기 순조 때 중단이 되었지. 이렇게 통신사가 중단이 되니까 일본은 자, 우리하고 관련이 없잖아. 우리한테 뽑을 거 다 뽑아먹은 거지. 그러자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을 대두시킨 거야.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참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라 생각이 들어. 받아들일 때는 정말 고마워하지만 통신사가 중단되니까 그 다음에는 한반도를 정벌하고자 했던 그 모습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일본은 국가군동 차원에서 일본석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책은 한치훈이 역사서 해동역사 만드는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통신사까지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